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악재가 더 남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것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한 2달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이렇게 올렸는데,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제가 뭐 이렇게 나스닥에 남은 현금 다 넣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나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이제 올렸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제가 이 슬슬 나스닥과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해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일단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제목만 보시고 바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보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나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뭐 오른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꼭 이것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에 남은 현금 넣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나스닥가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당장 손절을 해라가 아니고, 제가 이런 패턴이 보이니까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라,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패턴이 보였으니까 2018년에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라. 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적자 기업을 항상 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흑자 기업이어야 되고 미래 산업을 해야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오해하시고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물론 이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저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솔직히 요즘 시장 상황이 엄청 지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채권 금리도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백신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바이든이 요즘에 뭐 3조 달러를 푼다, 뭐 증세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계속 바뀝니다. 저도 투자의 그런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 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커가는 그런 채널 될 테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제 채널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채널도 보면서 주식의 내공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요.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이제 68%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21%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금 딱 1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그걸 어떻게 늘렸냐면, 적자 기업을 조금 많이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솔직히 자기 선택에, 만약에 자기가 선택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그분들도 갈팡질팡 할 거예요. 갈팡질팡 할 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펀드 매니저들도요. 친구 중에 이제 내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솔직히 매일매일 그 뉴스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요, 계속 리밸런싱 합니다.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아크도 솔직히 얘기해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 액티브 ETF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기관들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시장에 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 너무 앞뒤가 안 맞으면은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가 더 남았나, 도대체 어떤 악재가 더 남았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악재는요, 지금 바이든 그 증세, 대기업, 얘는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증세라든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이제 중산층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증세로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 것도 이제 증세를 하면서 아마 주식에서 많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확산이 이제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시작이 됐고, 저희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이런 것도 이제 저희에게 항상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문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 요번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거의 뭐 인신공격에 뭐 토론은 못하고 결국 그냥 서로 헐뜯기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요즘 중국 주식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뭐 바이두, 탄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는 항상 알고 있었잖아요. 미국과 중국 당연히 사이 안 좋은 거 알고요. 인플레이션 당연히 있는 거 알고, 3차 확산 누구든 예상했죠. 뭐 third wave가 온다, 3차 확산이 된다, 그죠? 바이든 증세,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바이든이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증세는 뭐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는 시장에서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도쿄올림픽이에요. 도쿄올림픽. 왜 도쿄올림픽이 악재냐,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한국은 일단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38만 명이, 지금 이게 3월 9일 날짜거든요. 38만 명이 접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126년이 걸린다는 그런 전망이 나올 만큼 굉장히 지금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물론 지금 뭐 해외 서포터즈나 아니면은 관광객 이런 거 뭐 안 받겠다, 무관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해외는 고사하고요. 저는 이 올림픽을 보러 솔직히 만약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해요. 근데 부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산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이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이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해외 투어리스트를 막는다고 하지만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코로나라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그런 올림픽의 문화를 즐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거 플러스 전국 각지에서 이런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결국에 3차, 4차 재확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쿄올림픽을 많이 잊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쿄올림픽이 지금 7월 23일 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7월 23일 날 시작을 하면 이제 선수들은 미리 가서 적응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 이야기가 틀리길 바라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식 시장을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 시기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실적 발표 후에 갈 주식은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5월,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뒤에 이제 크래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 도쿄올림픽이랑 이게 시기가 좀 맞죠. 이때를 이제 시발점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올림픽이 지금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심히 한번 해봤어요. 도쿄올림픽 이걸 보시면 지금 하루에 185억,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지금 7조 원 지금 적자인 상태고요. 지금 이게 잘 끝나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지금 거의 뭐 4년초가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올림픽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지금 계속 이제 강행을 하고 지금 성화봉송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7조나 이렇게 지금 적자를 하고 있고, 뭐 IOC도 지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아마 돈 문제 때문에 이번 2021년은 아마 올림픽을 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하지만 올림픽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 3차 확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게 3차, 4차, 5차 어떻게 갈지 지금 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자가 심해지면요. 지금 세계 기축 통화가 엔화, 미달러,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지금 또 세계 경제가 또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고요. 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아마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여기 좀 늘린 거고요. 이게 또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안 좋아질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는 정말 진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신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봤고요. 근데 진짜 충격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백신은 가지고 있는데 뭐 주사기가 없다고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처럼 뭐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우편으로 백신을 신청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126년이나 걸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올림픽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더 남았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고요. 앞으로 어떤 호재, 어떤 악재가 남아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